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중국하고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의 2편입니다. 원나라가 일본을 습격한 것은 첫 번째가 1274년이었는데요. 그때 원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참패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일본 원정을 원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원나라는 시기를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여름 때 태풍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 시기를 골라서 일본 원정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 14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그중 그런데 10만 명은 남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을 거의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몽고 원나라는 남성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킨 거죠. 4만 명 정도가 원나라 그리고 고려 연합군이었습니다. 패의 숫자는 4,400척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필승의 각오로 일본을 향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륙하지도 못해서 일본 규슈 앞바다, 규슈 북쪽 바다 앞바다에서 아주 큰 태풍을 맞아가지고 11만 명이 침몰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어이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신풍이 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 하늘이 자신을 도와준다. 이거 그 후에 가미카제, 이게 신풍이잖아요. 하늘이 바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준다라는 소박한 신앙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원나라가 문제가 있었을 뿐 남성 사람들이나 고려 사람들의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일본 사람들은 북쪽의 규슈, 거기 해안에 굉장히 많은 그 섭비를 만들어서 그 남성인 고려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위령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 일본에서는 오령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령이 된 그러한 영혼을 기도를 하면서 선한 영혼으로 바꿔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또 소박한 일본의 신앙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두 번의 원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이 시대에 전식적인 국교가 없었던 일본은 그렇게 원나라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건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에서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요, 남북에 갈라져 있었던 완조가 다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 마부가 들어서 있었고요. 무로마치 마부라고 했습니다. 무로마치 마부는 그 토읍을 교토에 세웠기 때문에 교토의 일왕가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무사이면서도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무사 정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3대 장군이 된 아시카가 요시미츠라는 사람은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명나라뿐만이 아니라 조선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500년간 끊어진 국교를 회복하고 싶다. 조선하고도 국교를 회복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국하고 교섭을 하면서 1402년 중국 명나라 쪽에서 일본의 극왕으로서 아시카가 요시미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대외적인 이름을 원도위라고 세 글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이나 조선은 그 이름을 다 세 글자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일본말로 미나모토노 미치요시, 이러한 이름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일본 극왕으로 중국한테, 명나라한테 제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또 1404년 조선하고 일본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거는 극왕끼리 대등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교린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일본이 당시에 중국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 일본도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요, 19번의 명나라에 대한 사조를 보내는 그러한 관계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시작은 1401년이었습니다. 이거는 먼저 일본이 명나라에 사조를 보내가지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회복해달라. 이게 첫 번째였죠. 이 1401년을 시작으로 마부가 사조를 보낸 기간은 1493년까지 였습니다. 이게 견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견명사를 마부가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전국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마부 권력이 거의 붕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573년 까지는 일본의 연주 중에서 가장 큰 연주가 마부를 대신하여서 명나라로 사절로 간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공하러 가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 무역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공, 그리고 명나라로 가면 명나라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사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역 관계를 쭉 가졌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감합무역이라는 무역이 이런 식으로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명나라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명나라 군대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명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마부, 에도 마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도 마부는 조선하고의 수교를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하고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 사람도 군사를 조선에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에도 도쿄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그 부하들은 한 사람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서쪽에 남쪽에 일본에 있는 무사들을 거의 20만 명 동원하여서 임진왜란 종유재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또 조선 쪽에서는 도요토미 가문을 망하게 만든 영웅으로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평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조선하고 일본의 수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도마프 내내 일본이 전식적인 국교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오직 한 나라,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1639년에요. 이제 일본은 쇄국을 시작합니다. 일본 에도마프는 포르투갈 사람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킵니다. 바로 천주교, 그리스도교 금지령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여서 일본은 쇄국을 시작했습니다. 1644년 이제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건국되었죠. 그러나 일본하고 청나라는 내내 일본이 쇄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식적인 국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본은 청나라하고 네덜란드 이 두 나라만 일본 규슈 나가사키의 무역선으로만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서양의 모든 나라는 다 안 되고요. 이러한 쇄국 체제는요 185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854년 일본은 미국하고 바로 이거 돈산스호 조약이었죠. 페리가 일본에 와서 쇄국이 끝납니다. 3편에서는요 이어서 사실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에 조선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갑신전변도 들어가고요. 이모군란 이야기가 있고 또 동학 농민전쟁, 청일전쟁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한 내용을 3편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